예, 안녕하세요. 테마 59입니다. 신공공관리론. 이거는 일단 큰 국가, 행정국가, 케인즈 경제학, 그 다음에 기존의 관료제 제도, 이 모든 게 실패했거든요. 합쳐서 우리 정부 실패라고 그래요. 이런 실패를 이제 뭘 가지고, 시장 논리 가지고, 또는 성과 논리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는 게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요. 방향을 잡는 게 결정인데 이건 누가 주도한다? 정부가 주도해요.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인 거야. 다만 집행을 뭐로 보는 거야? 경영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민영화시키고 민영화되지 않는 거라면은 시장의 성과 논리를 도입해가지고 성과 내겠다는 겁니다. 됐지? 어쨌든 누가 실패한 다음에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자유주의 경제학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공선택론이라든지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감축관리론 이런 거를 근거로 시장에 넘기는 민영화라든지 또는 시장 기법을 도입하는 행정의 경영화 기법 요걸 도입하는 게 신공공관리론 관료제와 반대이겠죠. 옛날 방식이 투입 중심의 관리였다면 지금은 총량으로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놔라. 이런 관리 방식이 이 친구입니다. 됐지? 자, 어쨌든 결정도 정부가 합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지만 다만 집행을 뭐로 본다? 경영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 논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행정의 경영화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의 보니까 협의로는 신관리주의야. 민간의 경영 논리, 특히 관료제 말고 탈관료제 논리,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놔라, 신관리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협의로는 그냥 민영화 같은 시장 논리까지도 시장주의, 시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규칙과 절차, 제도 만들어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제도주의 경제가 아닌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 의미라고 그래요. 얘가 나온 이유는 한마디로 정부 실패, 관료제 실패야. 그지? 다양성 시대에 관료제가 획일적으로 독점적으로 서비스 공급했을 때 고객이 원하는 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실패에 대한 개혁으로 고전파 경제학 등장하잖아. 내버려 두라는 자유방임은 아니야. 다만 직접 개입이 아니라 규칙과 같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간접 개입하는 것들 규제 국가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였고요. 그 근거가 앞에서 배웠던 공공선택론, 신제도주 경제학이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야. 인간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경쟁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정보도 불완전하다. 이러니까 제도장치로서 보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아주 심할 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실패, 70년대 정부 실패는 수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실패였잖아요. 그러니까 30년대는 민간 수요가 작아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높이는 이런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었겠지만 60, 70년대 원리 쇼크는 그 석유값의 폭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감세라든지 민간 기업이 잘 공급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기능이 민간으로 나갑니다. 작은 정부론이야. 그다음에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아까 봤듯이 방향은 누가 잡는다? 정부가 잡는다. 노젓는 것은 민간에 넘기든지 민간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밑에 있죠. 결정은 정부가 주도하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반면에 집행은 경영 기법이 들어온다는 것은 집행을 경영으로 보겠다는 거야. 신관리, 구관리 관료제가 아니라 이런 탈관료제 논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 논리가 안으로 들어온 거 맞죠? 책임운영기관이라든지 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개방형 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영화가 되니까 경쟁 논리가 들어오겠죠. 경쟁이 되니까 X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고 가격 논리가 들어오니까 무임승차 같은 거 수익과 비용의 절연 같은 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용가치 증대라는 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예산은 규정대로 쓰는 거였어요. 품목 예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1억이란 총량으로 재량 줄 테니까 대신 1억 가치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1억을 썼으면 1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이걸 위해서 성과를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엔 사전에 모든 투입물이 정해져 있는 투입 중심의 행정이었다면 관료제잖아 지금. 지금은 총량으로 재량 줄 테니까 쓴 돈만큼 결과 갖고 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규칙과 절차를 준수했는가 준수하지 않았는가 관료제들이 주어진 법규라든지 주어진 예산 품목을 샀는가 안 샀는가를 가지고 책임을 물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성과 나왔나 안 나왔나 네가 1억이란 돈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의 결과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런 평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들어온 게 노무현 정부 때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들어와요. 재무역이 들어와서 성과 나왔나 안 나왔나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부적으로는 자유를 줘요. 너무나 많은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재량을 주고 이 재량을 줄 테니까 너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성과 내보라는 거고요. 시장 논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익을 추구한 합리 경제인으로 봐요. 그지? 이러니까 화폐적 유인 체계. 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 이래봤자 보수 똑같잖아, 지금. 이래봤자 승진은 경력대로 하잖아. 이러니까 속진제도라든지 성과 위주의 보수라든지 이런 논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영국이었고요. 90년대, 아니 80년대 초반부터 또는 70년대 말부터 대처 정부 때 90년대 초반에 미국에 들어왔고요. 우리는 IMF 이후에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이런 개혁이 들어오고 지금도 이런 개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행정학적으로는 관료제에 대한 반대 명제야. 옛날 관료들은 주로 노적지 집행을 했죠. 의회가 결정을 해주면은 정부는 집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방향을 정부가 잡고 노젓는 건 민간에 넘겨요. 또 옛날 관료들은 행정가인데 행정가는 이거야. 법을 준수한다든지 또는 상관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떤 규칙과 절차를 준수할 거고요. 반면에 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재량 가지고 창의성을 높이는 사람이야. 기업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 서비스는 독점이었고 공급자 중심의 명령 계통으로 움직였죠. 지금 그게 아니라 경쟁이었고 가격과 경쟁 논리를 통해서 선택권이 수요자한테 있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 방식은 사전에 모든 규칙을 정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임무는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대응성 개념인데 고객 대응성이야. 결론적으로 옛날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투입 중심이었고 예산도 뭘 사라 뭘 사라 뭘 사라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정대로 품목대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네가 1억이란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대신에 그만큼의 성과, 수익을 창출해야 돼, 안 해야 돼? 돈 벌어 오란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의 가치를 하라는 겁니다. 네가 200억의 돈을 썼잖냐. 그럼 최소한 200억의 가치는 갖고 와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들이야. 이러니까 200억의 가치가 나왔나 평가한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또 옛날에 터진 다음에 고쳤지만 지금 사전 예방이죠. 말은 이렇게 해도 뭐 비가 많이 왔는데 또 강남은 침수야. 매번 침수인데 사후대처도 안 되는 거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무조건 몰린단 말이에요, 물이. 근데 대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후대처도 못하고 있어 지금. 사전 예방은 둘째 문제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누구한테 책임지면 되는가? 윗사람한테 계층 책임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재량 준다고 그랬잖아. 구성원들에게 재량 줬다는 거는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겠죠? 임무 중심인데 대응성 개념이야 이게. 그렇지? 구성원들에게 재량 주니까 참여 대응성이라고 그래요. 요 표가 되게 중요한 표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논리가 좋지만 자유주의는 효율성 가치를 강조하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가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국가 논리가 시장으로 많이 나가버리잖아. 그치? 근데 국가도 필요하단 말이야. 시장에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국가 역할이나 특히 형평성의 문제, 복지 문제, 특히 우리나라들은 복지도 못 해봤단 말이야. 그것도 못하고 자유주의 개혁을 하다 보니까 더 빈부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국가 역할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또 행정은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절차라든지 민주성도 되게 중요해요. 또 불확실한 사회니까 여분도 둬야 돼. 가외성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고 있는 거야. 비용 가치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은 성과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만든 절차 같은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성과만 강조하고 재량 줘버리니까 이런 절차 정당성이 무시될 수 있지. 법치주의가 무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업무는 무형적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면은 안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정부는 성과가 안 나와도 해야 될 게 있어.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국방이라든지 이게 뭐 성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간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디까지가 결정이고 어디까지 집행인지 갈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스스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환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잘못되었을 때 책임 소재 놓고 갈등이 나옵니다. 이건 민영화 문제점이었고 책임 운영기관의 문제점이었잖아. 민영화되든 책임 운영기관 되든 최종 책임은 정부가 져야 돼요. 근데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기관, 민간한테 넘겨서 했기 때문에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국민은요, 고객이 아니야. 고객은 돈 내고 쓰는 사람이야. 그렇지? 경쟁적으로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가 돈 내고 쓰라는 건데, 그렇지? 전통적인 관료제 중심의 행정보다는 능동성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 근데 그 뭐가 문제냐면 이미 경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골라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야. 자, 주인들이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미 네가 만들어 놓고 골라 쓰라는 거는 수동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거야. 자, 여러분 봐봐. 행정의 강사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은 고객이야. 여러 강사가 이렇게 강의할 거니까 네가 쓰라는 거야, 골라서. 그런 의미에서 능동성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내가 원하는 강의가 아니라 지가 한 것을 내가 돈 내고 골라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 반면 여러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은 이걸 하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할 권리는 없잖아, 나한테 지금. 그래서 수동적 고객밖에 안 된다는 게 주인으로서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경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주인보다는 약간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을 합리 경제인으로 봐요. 화폐로 유인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너무 편협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죠? 민영화되고 관할권이 중첩이 되고 이래버리면 선택권은 존재하겠지만 조정과 통제가 어렵다. 이게 공공선택론의 문제점이었잖아. 그 한계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쨌든 한계는 한마디로 뭐다? 시장의 한계야. 시장개혁의 한계. 이런 게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뒤에 신국정관리론, 유거버넌스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되게 많아 이렇게 되게 많으니까 꼼꼼하게 봐둬야 되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얘가 나왔을 때 답은 큰 국가가 답이든 복지국가나 케인즈 경제학이 답이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관료제가 답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올 게 누가 있다는가? 신국정관리론이나 신공공서비스론 또는 요새 공공가치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론 나왔을 때는 앞에 이론, 본이론, 뒤에 나올 이론들 앞에 이론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이론이 나온 거고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른 이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크게 세 등분으로 갈라갖고 정리하신다면은 크게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자, 신공공관리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